피터 드러커의 명언 중 사업의 목적은 곧 고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고객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적절한 이익이 확보되는 권장 가격으로 구매해줄 소비자를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수반하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대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고 고객의 니즈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터 드러커가 언급한 사업의 목적의 진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업의 목적은 고객에게 어떠한 효과나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따지는 것이며 경영의 목적은 창업 동기 또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여 이루고 싶은 미래상을 의미합니다. 즉 이를 통해 사업의 목적이 실천되기 위해선 모든 결정권을 가진 고객의 니즈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사업의 목적과 경영의 목적이 이상적으로 기능한 사업의 사례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 당시 이념 즉 경영의 목적은 개인이 컴퓨터 능력을 가져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한 사람씩이라도 좋으니 세계를 바꿔나가자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사업의 목적은 시대와 함께 변하고 있음에도 애플이 세상에 내놓은 혁신적인 광고 캠페인인 싱크 디프런트는 공개 후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많은 팬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에서 세상을 정말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미쳤다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를 만들자라는 흔들리지 않는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콘셉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콘셉트의 정의는 비즈니스 업계에선 사업을 관통하는 중심 사상,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콘셉트에는 신선함, 다른 말로 임팩트 그리고 보편성 즉 실현 가능성이라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콘셉트의 전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리우드 영화처럼 만인에게 사랑받기를 목표로 하는 것과 두 번째로 규모가 작은 시장이나 고객 대상을 특정하여 사업에서 소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1인 창업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장이나 대상자를 한정시킨 사업 콘셉트를 황금 콘셉트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콘셉트의 두 가지 요소인 임팩트와 실현 가능성의 상충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임팩트에 가까워질수록 재미와 상상력이 증가되고 실현 가능성에 가까워질수록 이미 하고 있다는 인식이 떠오릅니다. 이를 비롯해 봤을 때 임팩트에만 집중이 되면 시대를 너무 앞서나가 소수 사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우려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실현 가능성에만 집중이 되면 글쎄. 그래서? 하는 인상에 그치고 맙니다. 따라서 임팩트와 실현 가능성 모두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하며 두 요소가 적절히 상충된다면 획기적인 콘셉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 강점을 중요한 기회로 삼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몰두해야 함을 의미하며 어떤 사업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단순하게 표현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고객의 변화와 성장을 콘셉트로 활용한다면 황금 콘셉트를 형성해낼 수 있습니다. 고객의 변화와 성장의 예시에는 스포츠 기록이나 사업 실적 등 결과가 수치로 가시화된 것, 체형이나 체중의 변화, 자기 실현을 포함한 목표 달성 결과 및 프로세스, 문제나 과제의 해결,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의 발산과 해소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변화 리더의 조건에서 고객의 관심은 가치와 욕구의 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객의 니즈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이며 또한 경합 대상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나의 콘셉트에도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1인 창업 성공 비결로 하지 않을 일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어떤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자기 경영 노트에서 경영자가 진짜 해야 하는 일은 우선순위 정하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하지 않을지 고민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1인 창업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자적인 직함을 개발하라입니다. 1인 창업에서는 나의 존재 자체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직함은 콘셉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강점을 토대로 타깃 고객층을 더 좁혀나가 제공 가능한 가치를 담은 직함을 정해야 합니다. 결국 강점, 대상자, 제공 가치가 더해진다면 독자적인 직함을 형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독자적인 직함을 형성해낸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 승계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마스자키 노부유키 씨는 연매출 30억 엔이었던 사업을 60억 엔 규모로 성장시킨 성공한 1인 창업가입니다. 그의 회사는 연매출 50억에서 100억 엔 규모의 회사를 대상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차세대 간부와 함께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승계까지 서포트하는 종합 컨설팅입니다. 사업 초반에는 신사업 창조 프로듀서라는 직함을 달고 사용해보았지만 생각만큼의 성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강점, 사업 대상자, 제공가치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럭비로 다진 돌파력과 탁월한 매니지먼트 능력이라는 강점, 연매출 50억에서 100억 엔 규모의 기업사장이라는 대상자, 기업가에게는 안심을, 신규 창업가에게는 자신감이라는 제공가치를 주자는 생각으로 사업창조사라는 직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상담받고 싶다는 반응이 증가하여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콘셉트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라입니다. 아무리 완성도가 높고 고객들의 성원을 받는 콘셉트라 할지라도 시대가 변하면서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콘셉트는 효과가 미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콘셉트는 정기적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창조하는 경영자에서 사업에서 위기나 연약함은 기회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 위기나 연약함을 문제에서 기회로 전환할 때 이상하리만큼의 성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완벽한 사업 같은 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콘셉트를 모색하는 과정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며 자기다운 직함을 끊임없이 찾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